쟤는 천재니까 뭐 네. 훈련을 안 해도 네. 당연히 잘하겠다라는데 그게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몰래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국제대회 나갔을 때 왕하오를 만났었어요. 사실 주니어 네네. 때. 주니어 때 제가 2번 다 이겼습니다. 네, 그때 2승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때 2승한 거예요. 계속 뭐, 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면 그냥 지는 거에 적응이 돼요. 이번에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사실은 진짜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런 시련이나 실패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되게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선수였어요. 근데 뭐 요즘에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 삐약이도 어릴 때 보면 탁구 신동 막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일찌감치 이런 신동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천재 소리를 들으면 이게 사실 좋은 겁니까? 장단이 다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네. 드는데 저 때만 해도 유빈이보다는 조금 더 제가 주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유빈이보다는 네. 조금 더. 물론 이거 뭐 지금이야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빨리 띄워주시고요. 지금이야 신유빈 선수 다양한 매체나 워낙 이런 마케팅 이 시장들이 이제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는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5학년 때는 한 세트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한 세트도. 5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전국대회를 11번을 1등을 했어요. 제가 10번에서 11번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뭐 져본 적이 뭐 1패도 없고 거의 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과 이런 네. 것들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쟤는 천재성이 있다. 네. 쟤는 천재니까 뭐 네. 훈련을 안 해도 네. 당연히 잘하겠다라는데 그게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몰래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진짜 말씀대로 웬만하면 어디가 제 자랑을 안 하는데 네. 어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보다 훈련 많이 한 선수가 나 때 네. 있었으면은 내가 무조건 못 이긴다 라고 할 정도 자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숨어서 훈련을 했을까요? 뭔가 있어 보여서 숨어서 하면 뭔가 막 천재들은 이렇게 막 숨어서 했다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네.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랄까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실 이제 같은 동년배의 선수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다. 예. 왜냐면 이제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뭐 놀기도 잘하고 근데 쟤는 뭐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성적을 보면 얘가 맨날 1등이야 이런 건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저는 좀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파였어요. 네네. 운동할 때만큼. 근데 그게 뭐 안 알려지고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조차도 선생님들이 몰랐군요. 그냥 저는 되게 노력을 안 하는 선수. 그냥 가진 걸로만 이렇게 하는 네네네. 선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했다. 약간 억울했어요. 이제 뭐 시련, 억울했죠. 실패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너무 잘하기 위해서 뒤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재능만 있는 선수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세계대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특히 이제 2004년 그 그리스 네. 아테네 올림픽에서 와 정말 그 제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옛날에 와 진짜 맞아 저거 내가 본 것 같아 했던 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졌던 그 중국 선수 왕하오 선수라고 있었는데 왕하오 선수에게 어떻게 그때 그날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결정전에서는 신들린 듯이 거의 왕하오 선수가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었고 신들린 우리 유승민 선수가 정말 그 스포츠 머리를 해서 막 빡빡 깎고 빡빡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머리를 해서 거의 붓기를 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이야. 근데 그 자료 화면의 영상을 보면 왕하오 선수와 역대 전적이 깜짝 놀랐어요. 2승 18패. 그러면 아까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이랬었는데 사실은 한 번 지기 시작했을 때 특히 국제대회 나가서 첫 패배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제대회 나가서 첫 패배 누구한테?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국제대회 나갔을 때 왕하오를 만났었어요. 사실 주니어 네네. 때. 주니어 때 제가 2번 다 이겼습니다.
아, 그때는 이겼어요. 네, 두 번 다 제가 이겼어요. 아, 네네네. 네, 그때 2승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때 2승한 거예요. 아니, 그게 주니어 때 그리고 올림픽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나머지 18패는 18연패였네요. 연패라기보다는 이제 올림픽 전에는 6전 6패를 했었고요. 네, 올림픽 이후에 또 이제 많이 붙었는데 주니어 때 제가 두 번을 이겼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자극은 없었어요, 저한테. 네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 한 2년 뒤에 성인 무대에서 만났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야, 그 게임이 안 됐어요. 4대 0으로 났어요. 4대 0. 15분도 안 돼서 제가 졌어요. 와, 그래서 계속 또 붙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또 그 선수랑 계속. 우와. 그게 계속 이제 쌓인 게 6패인데 6전 전패. 네, 6패 6번을 올림픽 전까지 대결을 한 거예요. 성인 무대 돼서. 네. 근데 이제 저는 내심 희망을 가졌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4대 0, 네. 0대 4죠. 네네. 그 다음에는 0대 4인데 조금 가까운 0대 4. 그 다음에 1대 4, 2대 4. 올림픽 전 마지막 대회 때는 3대 4. 3대 4. 네. 아. 이제 하나씩 제가 네네네네. 이제 보완이 돼가고 네네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 내심 기대는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주니어 때 이겼는데 성인 또 나와서 이겼어. 그럼 네. 올림픽 때도 바뀌었을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결과가.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네. 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깊이 네네.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게 되고 네. 이 선수는 계속 저를 이기니까 네네. 저를 계속 이기니까 그럼 좌절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뭐 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면 그냥 지는 거에 적응이 돼요. 지는 거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는 거에 적응이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긍정의 요소로 바뀌어요 또. 네. 아, 그거는 유승민 위원만의 어떤 노하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게 되고 계속 지게 되면 네. 징크스가 생겨서 아, 또 쟤야? 이러면 아, 이번에부터 또 지겠지? 그러면 쟤 때문에 또 뭐 나는 이제 국제 무대에 또 못 밟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패배 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문용어로 패배 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왜 그런 이제 왜냐면 그게 가장 큰 네.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네, 패배 의식에 젖는 거, 네네. 그리고 지는 거, 실패에 네네. 그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거, 네네.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아, 실패를 습관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적응이 돼서 네. 다음번에 어떻게 이겨내려고 방법을 찾는 거. 네네네. 저는 그게 하나의 실패를 딛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졌는데 나 또 졌어. 얘는 졌어. 그랬다면 한다면은 왕호를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때의 그 올림픽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카오. 자, 그리고 그 당시 유승민 그때는 몇 살이었죠? 제가 23살이요. 2004년에 네. 23살 유승민 선수.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자, 왕하오 선수는 주특기 뭐였어요? 그 이면 탑법에서 나오는 백핸드.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네. 그러니까 박하오가 이렇게 돌리면 네. 어떻게 못 막아요, 이걸? 처음에는 못 막았죠. 이게 네. 이면 자, 주니어 때는 네네. 이면을 안 썼어요, 뒤에를. 한쪽만 한쪽만 썼어요. 이거를 쓸 줄 모르는 선수였어요. 네네네네.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이게 완전히 뭐 이제 새로운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이면 탑법이라는 거는 네.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탑법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이건 네. 쉐이크 핸드 라켓입니다.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근데 페널드는 이렇게 잡죠. 근데 페널드는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잡죠. 네네. 예, 이렇게 잡았죠. 네네네. 근데 페널드 뒤에가 고무가 없죠. 네네네.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면 탑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군요. 네, 이렇게 잡는 건데 이거를 페널더로 잡아서 그 친구는 페널더의 포핸드 장점, 쉐이크핸드, 백핸드 장점까지 다 쓰는 전형을 이면탑법으로 구사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왕하오 선수는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네. 이렇게 했다가 네. 이렇게 잡았다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2004년 아테네 월드컵에서 이제 지금 마지막 그 3세트예요. 왕하오 선수 막 이렇게 막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요래요래 요래요래 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넘기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딱 이게 습득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네네네. 어려운 기술이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제가 6게임을 지면서 그러고 나서 올림픽 전에 3개월을 훈련을 했어요. 네네. 훈련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친구의 이 이면타법 기술이 까다로운데 네. 오는 코스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네모났죠.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오른쪽이 왼쪽. 네. 쉽게 말씀드리면 포핸드 사이드, 백핸드 사이드를 하는데 이쪽 대각선에서 네. 대각선으로밖에 오질 않아요. 아. 네.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를 반복 훈련을 수없이 한 거죠. 수없이. 진짜 3개월 동안 수없이 했어요. 대각선으로 오면 나는 무조건 파타친다. 네, 무조건 이제 이거를 저는 패널더기 때문에 네네. 백핸드 공격이 안 되니까 아예 여기서 움직여서 포핸드로 응수를 해야 된다. 아, 기다리고 있다. 네, 기다렸다 카운터를 날리는 거죠. 한마디로. 대박이다. 네, 그거를 거의 하루에 뭐 몇천 번씩 이상씩 계속 반복 훈련 3개월 이상 한 거예요. 야. 그 6번의 그 패배로 인해서 저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이야. 네. 대박이네요. 왕하오 선수가 오히려 그때 그 3세트, 4세트까지 갔나요? 그때 네. 보니까 얼굴이 오히려 굉장히 당황한 그렇죠. 얼굴. 그럴 수밖에 네네네. 없죠. 왜냐하면 왕하오 선수 그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하거나 놀래거나 범실을 하는데 첫 세트부터 너 일로 하는 거 알아. 해. 그런 다음에 저는 계속 들어서 그거를 맞받아서 공격을 하니까 그게 공격이 처음에 범실을 했으면 모르는데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이 선수는 당황을 한 거죠.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잘하는 주특기가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네. 파괴력이 이제 세계에서 좀 있는 편인데 그거를 계속 맞받아서 제가 쓴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률이 야. 높아진 거고 올림픽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미처 그거 이외에는 데뷔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유승민이가 이렇게 칠 거라고는 데뷔를 그렇죠, 못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